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미국의 오픈 AI가 이번에 무슨 추론형 AI라는 걸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뭔지 아십니까? 추론형 AI? AI만 합니다. AI는 압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한빛미디어의 박태웅 원장님 모시고 네. 좀 AI 얘기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추론형 AI. 네. 그게 뭡니까? 추론을 잘하는 AI다. 네네. 추론을 잘하도록. 원래 AI가 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게 아니고. 네네. 추론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OT라고 해요. Chain of Thought. 그 사고의 연쇄고리라는 건데. 네. 우리가 왜 그 사고를 할 때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겠네.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단계별로. 네. 3단 논법 네,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중간 올 때마다 단계에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를 설명하게 해요. 스스로 네가 계속 설명해. 예. 너 설명하면서 추론해봐. 아. 그래서 요 단계에 와서 설명했는데 요까지 왔을 때 맞게 왔으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왔는데 어설프게 오긴 온 것 같은데 설명이 틀려. 예. 그럼 감점. 아니야 다시 해. 음. 이런 식으로 강화 학습을 해가지고 얘를 추론 능력을 아주 높인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 O1 프리뷰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정식 버전을 발매하면서 월 $200 네. 용을 매기했는데 $200 그러면 너무 비싼 것 같잖아요. 예? 오. 이게 전혀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챗GPT 그전 버전은 GPT-4o 같은 경우에 사용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월 $20인데 왜 한참 하다 보면 너 5시간 뒤까지는 못 쓴다 이런 그게 예, 나오거든요. 예. 얘는 그게 없어요. 무제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라라고 왜 몇 달 전에 동영상 제작하는 네네네. 그거 나왔었죠. 예. 그것까지 붙여서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음성 뭐 싹 다 5원까지 붙여서 다 쓸 수 있게 해서 $200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자주 쓰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제한으로 쓰는 데다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에 쓸 수 있습니까? 그 수학 문제 푸는 AIME 예. 테스트를 O1 프리뷰 같은 경우에 50점인데 얘는 86점. 그리고 수학을 잘하네. 네, 일단. 코딩도 O1 프리뷰는 62점인데 얘는 90점. 예. 그리고 박사급의 추론도 O1 프리뷰가 74점이었는데 얘는 79점. 오. 그러니까 그 써본 사람이 얘기하는 바로 나한테는 AGI가 온 것과 다름없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것 같다. 그분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제를 주면 네, 그 문제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주면 예, 얘가 알아서 답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검색도 하고 박사가 하는 식으로 해요. 네. 자료 다 찾고 추론해서 논문 비슷하게 써줘요. 그래요? 예. 박사네 그냥 박사. 박사예요. 목표가 박사예요. 박사급 추론을 한다예요. 실제로 퀄러티도 박사급 예, 쓴 그 것처럼 박사가 이렇게 돼요. 써보고 나한테는 AGI가 온 것, AGI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말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번에 O1 프로 버전 내놓으면서 오픈 AI는 직원 한 명이 이게 AGI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는 말도 잘하고 걔도 그런 걸 많이 했다면서 뭘 하도 공부를 많이 이것저것 본 게 많아가지고 뭘 물어보면 이렇게 대충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냥 말만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근데 나름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적 추론을 못했어요. 추론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확률적 통계를 내는 앵무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스타케틱 패럿. 그런 그럴듯한 말을 해 항상. 예. 그렇지만 얘는 그런 깊이 있는 사고는 못 하잖아. 이건 스타케틱 패럿이야. 이런 조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확률론적 앵무새. 그런데 아니야. 나 사고할 수 있어.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연구자 한 명이 트위터에다가
오원 프로는 AGI인 것 같다. AGI가 완전 인간 같은 인간의 AI? 지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인공지능. 지능을 넘어서는? 네네. 어.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건데 인간의 지능이 아주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예. 뭐 물리, 화학, 수학, 시, 소설, 작곡 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르는데 오원 프로는 사실상 AGI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생성형 AI는 어쨌든 걔가 하는 말은 어디선가 반드시 본 거 네, 네. 그러나 반드시 학습한 내용 중에 반드시 나온다. 네. 그게 생성형 A라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네네네. 봐주세요. 근데 이 추론형 AI는 학습도 하고 배운 것도 있고 찾아도 보지만 그걸 이렇게 바탕으로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 같아. 네. 그래서 뭘 새로운 걸 내주니까 이건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학습량을 벗어날 수 있고 혹은 뛰어넘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절대 하여튼 뭘 새로운 걸 내놓은 거죠. 어디선가 얘는 본 거야 이건. 그렇게 얘가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걸 내놓는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음.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사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 단계적인 사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 옛날에 왜 그 뭐 본고사 있을 때 동경대 입시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데 한 30-4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본고사가 수학 문제가 보통 3개 나왔어요. 그리고 한 2-3시간 주면 네. 그중에 하나 풀면 합격선이에요. 뭐 그렇지. 예, 예. 네. 그런데 그런 거는 풀어보시면 그 A4지가 여러 장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코딩도 길고 복잡한 구조가 있을 때 예. 이럴 때는 이거 코딩하고 이거 코딩하고 이거 코딩한 다음에 이거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홈페이지 같은 그냥 순차대로 시간 순서대로 주르륵 개발해버린 그만이지만 모듈이 있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하면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한 다음에 얘들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입체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순차로 쭉 내려가는 코딩을 잘했지만 예. 이게 돌아가고 구조를 보고 돌아가고 구조를 보고 이런 건 잘 못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 예.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추론 학습을 네, 계속 시킨 네,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추론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론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푼 것들을 아주 고급 인재들이 그러니까 박사급 인재들이 어떤 추론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것에 관한 모범 답안을 막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아주 많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 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단계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를 설명하게 하고 그게 잘하면 가점을 주는 강화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인간의 예제를 많이 본 거죠. 많이 보고 너 똑같이 해봐 하고 지가 못 본 새로운 문제들을 주니까 하더라.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박사급 추론을 할 수 있게 됐네. 이게 이제 오원 프로. 그래요. 예. 박사급 추론을 하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거에 쓰일 수 있어요? 실제 생활보다는요. 수학을 잘한다. 그 전문가들이 네. 그 이를테면 박사급 이상의 사람들이 연구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얘한테 예. 너 자료 정리해라. 뭐 이런 거 수집해라. 아니면 이 데이터 처리해라. 아니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한데 너 좀 짜라. 가령 물리 같은 경우에 코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논문 같은 거 쓸 때 내가 이런 용도로 이걸 해주는 코드가 필요한데 너 좀 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쓸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을 할 때, 네. 코딩을 할 때 얘가 $200를 내면 기존의 GPT-4o보다 훨씬 잘하니까 사실은 $200로 해봐야 뭐 이래저래 하면 우리 돈 한 28만 원 된다고 치면 예. 28만 원 가지고 코딩을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조수를 한 서너 명 쓸 수 있다. 어머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원래 이제 우리 의장님한테도 배운 게 AI가 잘하는 게 어떤 숨어 있는 패턴을 그렇습니다. 학습하는 걸 잘 그렇습니다. 배운다면서요. 네네네. 뭐가 막 복잡한 데이터가 있는데 네. 야 패턴을 보니까 이 말 다음에는 보통 이 말이 나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는 거고 예. 뭐 숨겨진 어떤 법칙 같은 걸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막 법칙도 찾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알파고가 하는 바둑을 두는 방식은 내가 기보를 배우는 방식도 있지만 그냥 룰을 가르쳐줘. 그럼 혼자서 네네. 막 해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두면 내가 이렇게 두는 게 나을까? 저렇게 두는 게 나을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게 사실은 추론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우의 수를 그런 생각해서 거죠. 예. 다음에 내 전략을 짜고 그럼 얘가 놓으면 난 그게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실제로 바둑도 내가 이걸 놓으면 얘를 이걸 놓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걸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둔 다음에 그럼 이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고. 걔는 끝까지 도 보는 거예요. 네. 한수 그 둘 순간에. 때마다 한수 둘 때마다 있는 경우의 수를 쭉 다 펼치는데 예전에는 AI가 바둑을 못 둘 거라고 했던 이유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알파고는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이 떨어지는 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애들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보고 그 짧은 순간에 다 네. 계산해보고. 네. 어. 얘는 기본적으로 1초에 312조 번 더하기 빼기 하거든요. GPU 한 대당. 그거 10대 붙이면 1초에 3,000조 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뭐 놀고 중간에 놀아도 시간이 남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우주에 있는 별보다 많다 하더라도 예. 그 중에서 그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 낮은 것들을 쭉 버려버리면 예. 이렇게 확 펼쳐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백 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인간을 넘어버린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셨던 오픈AI가 이번에 추론형 AI를 내놨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래도 그 추론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 결국 빨리 갔다 와 보는 계산 아니냐. 사실은 사람의 하는 방식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라고 예.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진짜 지 사고한 과정을 설명을 한 건지 예. 인간에게 보여줄 때는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잘 알아듣네를 학습한 건지는 몰라요. 아. 왜냐하면 AI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간한테 말하는 법을 학습을 한 건지 진짜 추론을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좀 몰라요. 그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대량 했겠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아마도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말하는 법을 학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결론은 추론에 의한 결론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추론에 대한 그런 업무를 잘하긴 하지만 얘가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했다는 건 아직 확실하진 않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오픈AI에서 생각하면. 그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얼마 전에 그 AGI 5단계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챗봇이에요. 이게 지금 챗GPT. 두 번째가 추론가예요. 추론가가 박사급의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오원 프로가 이 추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이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시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를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야 혁신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걸 내놓을 수 있는 애.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이에요. organizations. 네. 조직? 이거 재밌어요. 네. 마지막이 조직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 에이전트를 데리고 일을 하면 내가 혼자서 원맨 팀이 된 것처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organization 조직은 뭐냐면 AI가 혼자서 회사 단위의 일, 몇 달씩 걸리고 아주 여러 명이 해야 되는 일들을 혼자 처리한다. 혼자요? 예. 그래서 이름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단계까지 가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쓸모없는 시대가 사람이 되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단위의 일을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organizations니까. 대표는 필요합니까? 그 중에서? 그 대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사람이란 개 한 마리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아, 놀아줄 개는 있어야 되니까. 아니요. 그 AI를 지킬 개와 그 개한테 먹이를 줄 사람. 다 할 수 있으니까. 야, 그 추론을 잘한다는 게 하여튼
이렇게 단순히 말만 하는 거하고 추론의 업무로 잘하는 거하고는 뭐가 좀 다르긴 다르겠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일들은 GPT-4를 쓰면 되니까. 예. 예, 일반적인 일들은 그걸로 하고 예. 깊은 추론이 필요한 일들, 그러니까 코딩이라든가 수학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박사급 어떤 그 사고 그런 거 할 때는 이걸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픈 AI 쪽에서는 그냥 이거 당신 수지 맞는 장사야라고 $200를 부를 만한 거죠. 저는 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업 단위나 전문가들이 예, 예. 특히 제가 개발하는 입장이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O1 프리뷰가 62점인데 코딩에서 예. O1 프로가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조수 한 명 몫을 하기만 해줘도 $200는 거저죠. 그렇죠. 예. 사람이 줄어들겠네요. IT 인력 한참 IT 인력이 부족하고 개발자 지금 부족하고 그 있는데. 내년이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거거든요. 예. 그- 에이전트의 시대가 예. 뭘까요? 에이전트는 내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라스 같은 사람이 박찬호를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게 그렇죠. 에이전트잖아요. 그 연예 기획사에 에이전트를 많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오픈 AI에서 내년 1월에 오퍼레이터라는 에이전트를 내놓습니다. 예.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그 노트북에 소프트웨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얘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I가 소프트웨어처럼 되는 거예요. AI가 소프트웨어를 사람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지가 어. 마치 내가 쓰듯이. 그럼 예.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어. 반복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아, 정말 많죠. 반복되는 업무 되게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뭐 전략기획 팀장인데 밑에 있는 팀에서 매주 금요일 날 뭘 집계를 받아서 엑셀 시트로 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다. 이거는 매주 반복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업무의 흐름을 짜주는 거예요. 목요일 오전에 몇 시에 누구 팀장에게 금요일 몇 시까지 달라는 메일을 보내라. 그리고 메일이 오는 대로 그걸 엑셀을 열어서 하나의 시트로 통합을 하고 그걸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네. 특기사항을 네가 요약해서 앞에다 붙여달라. 그러면 얘가 네? 이러고 이메일 열어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메일에서 엑셀 시트가 올 때마다 그걸 저장했다가 네. 하나의 시트에 통합을 하고 그래프를 그 요약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 그러니까 어느 팀의 매출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그런 특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팀에다가 사유를 물어봐라.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업무의 흐름을 내가 정의해 줄 수 있다면 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서네요. 그래서 비서가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되냐면 그 에이전트가 아마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잘 작동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내후년까지는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 모든 사람이 여러 명의 에이전트를 데리고 일하는 팀이 돼버려요. 아, 얘한테는 이런 업무 시키고 이 AI한테 이런 업무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워크플로우를 내가 업무 흐름을 정의할 수만 있으면 예. 다 에이전트한테 시킬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일들만큼의 에이전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팀인 거예요. 와. 밑에 쫄병이 여러 명 있는 팀장인 거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젠틱이라는 그걸 내놓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에이전트끼리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에요. 에이전트들이 자기들끼리 말해요. 예. 막 뒷담화도 하고. 쟤 그거- 진짜 이상하다 시키는데. SAP라고 세계 최고의 ERP 회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자기들 ERP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 오피스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둘이 며칠 전에 어떤 발표를 냈냐면 SAP의 에이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가 협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둘이 서로 말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SAP로 들어가서 일을 하든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이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면 얘가 저 셉에 걔한테 가서. 에이전트한테 가서 야 우리 형이 저 이거 뭐 하라는데 그 좀 데이터 좀 주라. 주면 받아와서 지가 일을. 야,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내년은 무엇보다도 에이전트 해가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매끄럽게 잘 작동하진 않을 거예요. 내년부터 당장. 네. 그렇지만 1월 달에 오퍼레이터가 나옵니다. 오퍼레이터가 어지간히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플이 하겠다는 것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이폰 디바이스 내에서 네. 뭔가 AI 예전엔 시리아 뭐 하면 매우 단순한 거, 뭐 이메일을 보내줘, 뭐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음악을 들어줘. 이게 딱 단순한 일만 또 말도 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 헛소리 알아듣고. 많이 하고. 예.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좀 그럴듯하게 해보겠다는 게 지금 애플이 하겠다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그 O1 프리뷰를 내놓은 게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O1 프리뷰를 내놓은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그때 수학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이번에 불과 한 2달도 안 됐는데 수학 점수가 86점이란 말이에요. 50점에서 86점.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내년 1월에 처음에는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 2억 명이 쓰고 있단 말이죠. 2억 명. 2억 명의 사용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면 오퍼레이터가 정말로 잘 쓰는 사람한테는 천군만마가 되는 거고 못 쓰는 사람은 좀 괴로운 거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픈 AI만 내놓는 게 아니라 클로드도 그 프로그램 유즈인가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거 내놓기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말씀드렸지 마젠틱 내놓고 그러니까 내년은 그냥 에이전트 해다. 나는 그게 그런 형식이 되겠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앱처럼 네. 어떤 AI인데 그렇게 모디파이 잘해서 나는 뭐 일정 정리를 잘해주는 AI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네. 앱을 내가 다운받아. 네. 그럼 사실 뒤에는 그게 오픈 AI께 있는지 클로드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네. 하여튼 장순원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에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다운받아서 걔를 켜서 무슨 메일 정리 좀 해줘. 나 메일 지우기 너무 귀찮아. 네가 알아서 좀 쓸데없는 거 좀 알아서 지워봐. 그렇죠. 하면 걔가 그런 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메일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간단히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읽은 거 요약한 다음에 A4로 한 2페이지, 뭐 3페이지 길이에 따라 해서 매일 아침에 나한테 출근하면 딱 보여줘. 그러면 지난밤 새온 모든 메일들이 요약 페이지로 딱 그리고 뭐 링크가 다 걸려 있어서 읽고 예. 이건 답해야 되겠네 하면 터치하면 그 메일로 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비서 혹은 그 팀원들이 아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이 1,800개 이상 있어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음성 합성해주는 AI, 뭐 음성 인식해주는 AI, 뭐 그런 AI가 한 비전 AI 뭐 이런 식으로 한 1,800개. 그러니까 뭘 봐주는 AI 1,800개 있는데 그걸 로코드, 노코드로 그러니까 코딩하지 않고 그 모듈 짜서 이렇게 레고처럼 결합하듯이 네가 에이전트 만들 수 있어. 네가 코딩할 줄 알면 코딩해서 해도 돼. 그 너 데이터 학습할 데이터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만들어도 돼.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한 명이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쓰는 시대가 올 거다. 이야. 모든 사람들이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쓰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완전 지시만 하는 거네요, 나는. 네. 말 그대로 지시만 예. 하고 판단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대장 에이전트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중간 보스를 두는 거예요. 내가 중간 지시를 보스. 하면 예. 내 지시를 네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어느 에이전트를 시킬지 네가 판단해라. 대박. 그래서 줘라. 이게 라우터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대장 비서인 거예요. 걔는 이거를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서 잘 지시하면 되겠다는 걸 잘하는 애겠군요. 이게 뭐에 관한 문제냐? 이메일에 관한 얘기네. 그럼 야 이메일 네가 해. 이거 엑셀 시트에 관한 얘기네. 야, 네가 해.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일 끝나면 취합해서 세 개의 에이전트가 협업을 해야 돼. 예. 그럼 얘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한 다음에 야 네가 요거 합쳐서 그래프 그리고 요약해서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대로 될 거예요. 잔소리는 안 해줄까요? 야, 왜 이따위를 했어? 이런 거 안 해줄까요? 그래서 이런 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 앤드류 응 교수, 스탠포드 앤드류 응 교수가 발표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냐면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줘요.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예. 이건 무엇에 관한 문제다. 그럼 그 다음 에이전트 그 계획한 에이전트한테 줍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풀겠다를 계획을 해요. 걔는 계획만 하고. 그러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예, 이 예. 계획이 잘 됐는지를 평가해요. 그 평가하는 애가 있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PM이 받아요. 이 계획에 따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PM이 딱 받아가지고 밑에 도구를 쓴 에이전트들한테 뿌려줘. 끊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일을 따면 딱 취합해가지고 PM이 이렇게 올려주고. 그 과제 낸 사람한테 다 했습니다. 이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인데 하나의 조직이네요. 이 방식을 썼더니 챗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고 예. GPT-4는 짐작하기로 1조 8천억 개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크기가. 그런데 챗GPT더러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봐 그랬더니 사이즈가 10배 이상 큰 GPT-4보다 성능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답이 거의 2배 이상 좋게 성능이 나오더라. 일종의 협업이군요. 협업. 네, 집단지성이죠. 협업을 하니까 예. 이것도 덜 쓴다. 네네. 훨씬 작은 사이즈 AI로 훨씬 높은 성능을 내더라. 그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AI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AI 안에 에이전트가 있고 바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로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도 네, 있고. 네. 이 두 종류 에이전트. 그런 게 에이전트군요. 네. 아니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큰일 났다고 지난번에도 생각하는 게 그런 말씀 한번 했지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모든 직원이 필요 없을 것 사람들이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팀원은 뭐 합니까? 그럼 팀원이 필요 없다.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팀이 필요했던 일이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작곡에 보면 작곡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죠. 그 컴퓨터 가지고 예. 드럼부터 신서사이저 뭐 다 하죠, 다 하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주자들 그 일자리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방 외에 그 연주해 주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데 예.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밴드에서 일했던 분들이 와 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이제 밴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컴퓨터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조용필 정도 돼야 위대한 탄생 같은 거 데리고 하지. 나머지 가수들은 다 컴퓨터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 일이 지금 모든 지식 노동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이거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단순 비서가 하는 일도 더 반복되는 없어지겠지. 패턴이 있는 모든 일. 모든 일. 근데 세상에 안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사실 다 그렇잖아. 대부분이 우리 단순한 하는 일이 일이죠. 다 반복되는 예. 패턴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범사회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에 증기 기관이 생겼을 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체제 전체가 그것에 맞춰서 재구성됐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면서 앞에 있던 것들이 또 다 부서지고 재구성됐잖아요. 예. 지금이 그것에 맞먹어요. AI가 증기기관이나 전기 혹은 PC처럼 다 부숴놓고 재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라는 토론을 사회 전체가 같이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내놓으면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안 쓸 도리가 없어요. 너무 비용이 너무 절감되니까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게임 회사에서 디자이너 30% 날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30%도 적게 날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예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그래픽은. 예. 그냥 멋있어 보이면 되지. 뭐 비슷해 보이면 어때? 뭐 MMORPG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 게임 안 하는 사람 눈에 보면. 그런 거는 AI가 잘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트 디렉터가 파이널 터치를 한다거나 예. 후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 최적화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 전체를 보면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도입됐을 때만큼의 충격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를 빨리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생산성의 급격한 증기 기간이 딱 그런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그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I를 굉장히 잘 쓰는 그러니까 우리 이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이 예. 분야의 일을 내가 잘 알아. 예. 10년 됐어. 우리 회사 일은 내가 눈 감고 돼. 이런 사람이 AI 하나 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연봉을 2배 주고 그냥 에이전트를 뭐 수십 개 쓰면서 예. 그 미안한데 밑에 애들 좀 뺄게. 이래 버리면 회사를 훨씬 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뒤에는 10년차 개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10년 전에 안 뽑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쩌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그 10년 없잖아요. 차도 사실은 10년 동안 바닥에 청소부터 해서 지금 10년 차로 온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증기기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갑자기 발명이 됐어요.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부분 최적화의 결과로 전부 다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AI가 그래서 벌면 오픈- AI한테 네, 돈을 네, 걷어야 네. 된다 차라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로봇의 거두자 그랬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기본소득 줘야 된다 그랬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친구들은 직접 보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없어질 거다. 지금 우리는 5번 프로 보고 놀라고 있잖아요. 이거 개발한 지가 몇 달 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어도 몇 달에서 1년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거. 자기들 지금 개발 중인 것들. 예. 보면서 턱이 뚝뚝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해야 됩니다. 로봇에 거둬야 됩니다. AI가 인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니까. 약간 그 닥터둠처럼 AI가 결국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상 산소를 없애버리고 인간을 멸종시키는 게 지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야.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모릅니다. 그 시나리오만 그런. 모르는 게 그 AI 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가속주의자들이 그런데 가속주의자는 뭐냐면 결국 기술이 인류를 구할 것이다. 네.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브라우저 만들었던 안드레아 센. 그게 아주 대표적인 가속주의자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밀었어요. 예. AI에 대한 규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가속주의자에 굉장히 가깝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야.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다 구할 거라는 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AI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예.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기술을 개발이 되니까 안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일자리의 문제도 생기고 네. AI가 폭주해서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막 하고 했을 때 그게 인간에게 혹시 나쁜 뭐 결과를 낳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제 될까요? 생각에는 증기기관이 나타났을 때 증기기관의 출현에 맞춰서 산업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고 예. 직장의 모양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옛날에는 그 물 있는 곳 근처로 가였어야지 방아를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동력을 이립 있는 곳에 가져올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도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공장들은 다 물가에 있었거든요. 예. 수력으로 방아를 돌리고 뭐 기계를 돌리고 해야 됐으니까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모든 공장을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네. 너 당신 꼭 물가에 있을 필요 없다. 도시로 와라. 그래서 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고 그리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강에 물이 마르든 어쩌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정규 노동 시간이라는 규정이 생기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산업 구조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증기관만큼.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도 다 바꿔놓을 텐데 자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를 학제 간 연구를 합시다. 이건 AI 과학자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사회학자, 경제학자, 윤리학자, 법학자가 다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이런 게 나옵니다. A, B, C, D.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 시나리오를 놓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생산성 향상을 엄청나게 불러올 거는 사실인데 그게 인간을 해치는 방식으로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생산성의 향상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쓰면 이 AI의 발전이 여전히 인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를 네. 합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해줘서 가령 뭐 우리 노동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일하면 한 10명이라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 3일 합시다. 주 3일 해서 100명이 그대로 다 일하지 못하더라도 한 80명은 일하게 합시다.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돈을 젊은 친구들 일자리 만드는 데 씁시다. 젊은 친구들이 이전에 AI보다 못해서 뽑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뽑아놔야 그 사람이 나중에 10년차 개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일자리를 보전하고 이 친구들이 한 몫에 일을 할 때까지 그 비용을 기업 보고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생산성 향상을 얻은 이 자원을 가지고 그런 쪽에 써봅시다. 혹은 뭐 재교육하는 데 씁시다. AI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개발하는 데 씁시다. 어떤 그런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더 걱정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지금 AI 개발의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기업과 안 쓰는 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뭐 한 10배 난다. 그럼 안 쓸 수가 없을 거고. 예. 근데 그걸 개발하는 회사는 다 미국에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 간에 지금 그렇게 경쟁력 돼가고 있죠. 격차가 예. 지금도 미국이 슈퍼 강대국인데 지금 미국 주가가 유일하게 올라가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예. 그래프가 한 번도 안 꺾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S&P 지수 따라가면 그냥 늙어서 노후가 걱정이 없는 게 사실은 상식이 돼 버렸죠. 그게 사실은 디지털 IT 때문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워낙 디지털 IT 쪽에 앞서가기 때문에 네. 그게 미국 전체 기업의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AI는 더하죠. 이건 뭐 거의 미국이 100이면 2등 하는 중국이 65 정도니까. 아이고. 사다가 잘 쓰면 좀 커버가 될까요? 개발은 오픈 AI가 개발은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은 했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오픈 AI가 돈을 잘 버는 건 어쩔 수 없을 거고. 근데 우리는 걔네도 그걸 어차피 팔 테니 제 그거를 생각에는 잘 사다가 잘 쓴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길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다가 쓰는 법을 익히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예. 그냥 해야 돼요. 지금 어.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도 에이전트 예. 만들고 뭐 다 예, 예. 해야 그런 거다 된다는 해야 거죠. 돼요. 예. 하는 한편으로 어. 우리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AI를 예. 왜냐하면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런가 어차피 게임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서 잘 쓰는 전략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예. 주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상업적 계약이니까. 독점권이 있으니까 사실상 스트라이크니까. 그 원래 독점하고 나면 계약서 바꾸잖아요. 저 미안한데 내일부터 40만 원이야. 뭐 아니면 뭐 80만 원인데 네, 두 시간밖에 못 써. 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항상 몇 달이나 몇 년 늦게 쓰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어쨌든 그쪽 클라우드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우리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소형 모델로 특별한 게만 쓰겠다. 우리 전산실에 넣어놓고 쓰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 AI까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우리나라의 네, 규제가 네. 있어서 예. 이런 뭐
API로 그냥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예. 거 좀 못 쓰죠. 그렇다. 예, 그래서 좀 힘들어요. 후지더라도 국내용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만 노는. 그 물론 이제 그 전용 서비스를 비싼 돈 주고 쓸 수는 있어요. 예. 이건 나만 쓰겠다. 돈을 많이 내면 그러면 내 전용 클라우드에서 쓰면 되죠. 예. 근데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렇다 해도 어쨌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증기기관 같은 건데 우리도 증기 엔진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갖다 받아 사서 쓰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우리는 몇 점이나 돼요? 예? 우리는 AI로 치면 몇 점? 37점? 37점? 저기가 100점이면? 예. 와. 36점? 의미 없어요. 하위권이네, 하위권. 근데 이제 AI가 거대 AI만 있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사진만 보면 몸무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AI도 있고 그 불량품만 딱딱 꼬집어내는 AI도 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듣고 2시간 뒤에 고장날 것 같아요. 이거 고장나기 전에 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패턴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해주는 AI도 있고 그 머신러닝 쪽은 훨씬 작은 GPU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이 제조 강국인 나라는 사실은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게 이런 거대 AI 만드는 거 못지않게 혹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그 AI 행사에 다녀왔는데 예. 경기도에 공장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 그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AI 스타트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 판교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 AI 스타트업들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게 이걸 적용해 볼 현장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적용해 보고 싶어 하지 어떤 사람이 강아지 사진을 가려냈어요. 고양이 사진을 가려냈어요. 이런 거 하다 죽고 싶겠냐. 네. 뭐 토끼 그려주세요. 뭐 코끼리 그런 거 하다 죽고 싶은 놈이 누가 있겠냐. 그렇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돌아가는 성과를 내는 걸 뭐 해보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은 AI는커녕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아직도 버거워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중간에서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AI를 해보고는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많은 공장들과 AI에 관한 지식이 있고 엔진이 있는데 적용할 곳을 못 찾아서 구천을 헤매는 스타트업들을 당신이 중매를 서라. 경기도에서 그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적용하는 R&D 기금도 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줘라. 예. 아 여기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알게 해줘가지고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갔을 때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거와 비슷한 유형의 모든 공장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방적 공장에서 AI를 적용해 머신러닝으로 이런 훌륭한 성과가 났어요. 네. 그럼 그걸 공개하라는 거. 다른 방적 공장들에도 이런 성과가 났으니까 당신들도 이거 사서 쓰세요. 혹은 적용해 보세요. 그 대신에 이거는 여기서 한번 개발한 거니까 훨씬 싸게. 왜냐하면 경기도에 주는 R&D 자원 받아서 한 거니까 그만큼 디스카운트 싸게 할인해서 다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되면 하나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한국에서는 그 현장 적용 경험이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고요. 이쪽 편에는. 이쪽 편에는 우리 제일 젊은 직원이 54살이에요. 막 이런 노령화. 그렇잖아요. 54살이면 막, 야, 막내야 물 좀 떠와. 주전자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 밑에 예. 아무도 안 오니까. 예. 밑에는 전부 다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5년 있다 가야 되고. 이 사람들 노하우가 막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노하우가 머신러닝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게 되는 AI를 적용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게 된 많은 공장들 그리고 공장에 적용을 해서 성공사를 갖게 된 AI 스타트업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냐. 경기도에서 내년 AI 사업으로 그런 걸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아 너무 좋은 얘기다. 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경기도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AI 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AI 국장께서 너무 좋은 얘기니까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했는데 만한 지금 기반은 돼요 우리가 돈 문제죠. 돈. 예.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안에 전산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가 중간에서 뭘 해줘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쪽에서 스무스하게 붙을 수 있게 R&D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예. 이쪽에는 그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디지털이 뭐다, AI가 뭐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점의 문제지 언젠가는 모든 기업이 AI를 혹은 개인 차원에서도 누구나 AI를 쓸 텐데 이제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다 쓰긴 쓴다. 근데 예를 들면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직은 안 쓰는데 다들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요. AI를 어떻게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뭔가 그럼 내가 아직 AI를 당장 내년부터 안 쓰더라도 뭔가 데이터를 좀 디지털화 해놔야 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그 좀 이렇게 체력을 좀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AI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예.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데이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잠재된 패턴을 찾아드릴 수 있는데요. 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저는 점술가가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경기도청에도 얘기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지금 즉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아래 한글로 표를 쓸 때, 문서를 작성할 때 표 안에 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표 안에 표, 안 보이는 표 이런 게요. 기계가 읽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냐면 PDF로 전환했을 때 예. 깨지는 문서 금지. 그것만 해도 경기도청이 엄청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왜 꼭 금지해야 되냐면 공무원들의 작업 시간의 절반 이상이 문서에 공들이는 데로 들어간대요. 그게 네. 다 표 안에 표 이런 거 하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컨텐츠보다 이 문서를 얼마나 예쁘게 만든. 숙련된 공무원이 쓴 그럼요, 것처럼 그럼요. 만들어가느냐. 그 표도 왜 그 네모했다가 까만 네모했다, 동그라미 그럼요, 했다, 그럼요. 까만 동그라미 했다, 세모했다가 까만 세모했다, 뭐 그거가 자기 나름대로 그 외계인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그 보도자료만 보면 이게 짬밥이 딱 보인다 네. 원래. 그래가지고 그 신입 공무원들이 뭐 서울대니 연대니 고대니 뭐 이렇게 들어오면 뭘 가지고 죽이냐면 예. 너는 명문대를 나온 놈이 문서 하나 못 쓰냐 이러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컨텐츠는 아무도 안 봐. 예.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내용이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야. 이게 막 네모를 이게 세모 써야 될 줄 왜 네모를 썼어? 그리고 이건 안에 표를 만들어야 이게 좌우가 맞을 거 아니야? 이러고 깨지니까. 북한 들였으라니까 북한. 그걸로 애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한 3년 지나면 그냥 바보가 돼요. 그냥 문서만 무지하게 잘 만드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만든 모든 문서는 컴퓨터가 못 읽어. 그러니까 정부 문서가 건국일에 얼마나 많이 생산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 하나도 데이터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못 읽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런 미련한 멍청이 바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PDF로 전환하면 지금은 PDF는 공개된 포맷이기 때문에 AI가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처가 생산한 문서가 뭐 5톤이다. 뭐 5톤을 AI한테 주고 그다음부터는 그 시즌마다 반복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행사가 뭐 가을에 뭐 하고 겨울에 뭐 하고 10월에 뭐 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습을 다 시켜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제가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학습 다 했으면. 그 지난번 국장님은 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셨는데 이번 국장님 좀 다르신가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있겠죠. 네. 모든 자료를 학습하면. 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작성해 놓은 서류철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10월 달 같으면 10월 달 꺼내 가지고 쫙 다 보면 이게 첫 주에 뭐하고 둘째 주 뭐하고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에이전트, AI 네, 에이전트, 네, 그러니까 네. 특별한 기능을 잘하는 AI가 나오면 데이터도 자기들이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데이터 예를 들면 한글 파일, 이 부처는 왜 이렇게 한글 파일이 맞아? 이거 다 PDF로 내가 바꿔줄게. 뭐 그건 그런 알고리즘 것도- 짜면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할 수 그렇게 있는데 해주겠죠. 아래 한글에 표 안에 표가 들어있으면 PDF로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서. 깨져요. 그것도 잘 찾아서 그대로 그려봐. 그런 건 안 될까요? 모르겠네.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조달청에서 예. 한 컴에다가 그 아래 한글 구매 조건으로 머신 리더블 하지 않은 모든 기능을 빼야 한다라고 달면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면피가 돼요. 국장님, 오늘부터는 더 이상 표 안에 표 못 그립니다. 한 컴 아래 한글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읽을 수 있으니까. 나 그때 진짜 왜 공무원들은 계속 아래 한글을 쓸까요? 왜 그래요? 그게 그것 우리나라에는- 때문이라 표 안에 표 그려야 돼서 그렇다. 우리나라 거라서 그래? 우리나라 거라서. 국산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손에 그 익어서. 손에 익어서. 표 안에 표 같은 기능은요, 전 세계에서 아래 한글만 지원해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아니, 기계가 읽을 수 없으면 데이터가 안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냐. 너 바보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그런 기능 제공 안 해요. 아니 표 안에 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AI도 좀 읽을 수 있도록 좀 읽으라고 해주세요. 공개된 포맷이 아니고 그 어.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계속 하셔서. 예. 그래서 괴물이에요, 괴물. 표 안에 표가 있는데 아래 그 한글이, 안에 아래 한글이 엄청난 자체가 몬스터예요. 자유도가 높은가 보네. 자유도가. 그 공무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줘야 되니까. 진짜 훌륭한 프로그램이네.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데이터가 아니게 만들었죠. 그게 네, 한국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들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되죠. 사진으로. 누가 찍어요? AI 에이전트가. 그게 지금 하루에 한 10,000장이 생산될 텐데 예. 10,000 최소로 잡아도 10,000장이겠죠? 그걸 누가 찍어요? AI가 스스로 눈으로 찍는다.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그 미국처럼 오픈 데이터 포맷 같은 거 따라가면 네. 그냥 통으로 5톤을 AI 주면 지가 자동으로 다 읽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는 진짜 갈라파고스 같은 좀 이상한 완전 것들이 갈라파고스예요. 가끔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도 하나도 공개 안 하거든요. 예. 보고 싶으면 신청해서 그 법원 가서 열어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30%. 어. 그런데 검색어를 정확히 쳐넣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판결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내 AI 회사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예. 판결문 학습했어? 한 장도 못 했대요. 근데 전 세계 거대 AI 중에서 판결문 한 장도 학습 못하는 한국의 AI 유리할 거예요. 야. 우리는 인프라부터 안 돼 있네요. 예. 어. 이미 AI가 찌그러져 있어요. 돈도 없는데 인프라도 없고. 예. 짜부가 다 있는 거예요. 판결문 한 개도 학습하지 못한 AI예요. 예. 그 정부 공문서 거의 못 본 AI예요. 뭐 하자는 건가요? 정부 공문서나 판결문 같은 거 되게 중요한 학습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자를 텐데. 그리고 판결문의 그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면 예. 우리나라 사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 시민들의 법 감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나도 그렇죠. 다 볼 수 있고요. 예. 어떤 범죄들이 시대별로 다르게 일어났나 비중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예. 판결문의 근거는 어떻게 변해 왔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통계 다 낼 수 있으니까. 예. 판사님이 그리고 그게 무서운 것 같고.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판결문들을 뽑아내서 예. 그거를 신입 판사들, 검사들 교육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예. 공부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한답니까?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기밀 문서인가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각종 판결에 너무 구체적인 개인 얘기가 다 들어가 근데 있으니까. 그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면 영국하고 미국은 왜 공개하는데? 왜 공개하는데 아무 일이 없지? 그럼 미국보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중국에 가면 다 갖고 있는데? 내 호적 등본까지 중국 가면 살 수 있을걸요? 예. 무슨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해? 영국, 미국이 우리보다 프라이버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텐데 거긴 판결을 24시간 안에 공개한단 말이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AI 개발하는 것보다 그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인프라.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를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정부가 방해하고 있어요. 정부 데이터 전부 다 정부 문서 전부 다 데이터 아니죠? 판결문 하나도 공개 안 했죠? 지금도 아래 한글로 계속 생산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정부 입찰을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진짜 서류만 네. 뭐 이렇게 내라는 게 수십 가지를 내 수십 가지. 그리고 그거 준비하는데 그 지금 수식까지도 앞에 데이터들 다 공개돼 있었으면 네. 그거 다 AI가 써줄 수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반복되는 패턴일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거기 쓰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엑셀로 딱 해서 AI한테 던져주고 이거 메꿔라. 그럼 걔가 다 써주죠. 그렇지. 미치겠어. 그게 없었으면 한결 수월했을 텐데. 그죠? AI 서비스 중에 저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 조달청 입찰 공고 예. 자동 분석해가지고 네, 그거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예. 당신 회사가 여기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고 맞아요. 입찰 서류는 이런 건데 우리가 써드릴 수 있어요. AI로. 맞아요. 한국은 못해요. 한국에서도 하는 업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한국 거는 아래 한글이잖아. 한국에서도 하여튼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 업체가 있긴 네, 있더라고요. 한국 회사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아래 한글 다 컨버팅 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네. 예. 와. 그것도 하여튼 챗GPT로 어떻게 프롬프트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예. 그게 네가 알아서 잘 가서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알림을 줘 뭐 이렇게 하는 거라던데. 이렇게 타겟 사이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할 수 있죠. 예.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 그거가 아니니까 그냥 사이트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크롤러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긁고 오게 한단 말이죠. 정기적으로 긁고 와서 그 긁고 온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는 예.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그건 지금보다 AI가 훨씬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상으로는. 그렇죠. 저학력자들은 필요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고학력자도 필요가 없죠. 고학력자도 필요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미 어. 컨설팅 펌이나 로펌에서 네. 어소시에이트라고 하죠. 예. 어소들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어시스턴트가 그 한 3년차 밑으로 어소시에이트 하는 일들이 대체로 데이터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큰 AI가 다 해요. 잘 근육 쓰는 건 그건 또 로봇이 하겠구나. 로봇 휴머노이드 가겠죠. 아까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그런 일을 다 대체해 버리니까. 예, 이를테면 그 컨설팅 펌이 뭐 가지고 먹고 사냐면 데이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네. 네. 가령 내가 아더 앤더슨이다. 그럼 전 세계 아더 앤더슨이 있잖아요. 네. 어딘가에서는 그거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 데이터 검색하면 가져와서.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리포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당신들 회사하고 가장 비슷한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 성공 사례. 그게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설팅 펌을 부르는 이유가 주로 회사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핑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주는 게 컨설팅 펌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내가 구조조정하고 싶어. 네. 그럼 그거 비슷한 케이스를 갖고 와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 미국의 이런 회사는 이만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걸 명분으로 봐라. 이런 그 계시가 있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컨설팅 펌인데 그건 AI가 잘하죠. 비슷한 케이스가 요 안에서만 검색을 해서 네가 리포트 만들어줘 하면 짜잔 하고 만들어주죠. 몇 초 안 걸립니다. 직업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겠네요. 모든 직업과 분야에서, 관련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예.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없는 잡을 찾아봐 주세요. 그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바둑도 AI한테 져가지고 이제 바둑도 안 돼. 있었는데. 바둑도 안 되는데 미술? 미술도 아닐 것 같은데. 미술도 아니죠. 미술도 AI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미술도 이미 진짜 뭐가 없을까요? 근데 진짜 그 심각하게 사회자도 댄스. AI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AI는 조크를 잘 못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을 때와 맞먹는 충격이다. 를 빨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빨리 짜고 우리 사회는 뭘 고민할 때도 생각해봐야 되고. 뭘 고민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민. 아래아부터 바꾸고. 그 아래아는 좀 바꿉시다 좀.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PDF로만 다 그러니까 PDF로 바꿨을 때 깨지는 모든 문서 검지 네. 그것만 해줘도 됩니다. PDF는 AI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랑 PDF랑 같이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PDF 주소 와서 기계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AI가 어마어마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고품질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판결문 공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못 썼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장도 어려워 판결문은 되게 뭐 많이 이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뭐 했으나 문장이 끝나질 요즘은 않잖아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 문장이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요. 뭘 하면 예전에 그 탄핵 그 판결문 할 때도 대여섯 줄이지. 뭐 했으나 그래서 결론이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제정신인가 싶더라고. 사실은 판결문 읽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쓰지? 왜 사람의 말을 하지 않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이제 학습 훈련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판사님들은. 근데 또. 저는 잘못된 관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문장은 짧은 문장이죠. 좋은 문장은 짧은 문장 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고민할 게 많네요. AI. 네. AI를 어떻게 잘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도 달라질 것 같고 언더스탠딩도 하여튼 도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장 기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박대행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